네, 취업 성공을 꿈꾸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네 번째 강의죠. 네 번째 강의. 그 사이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내 인생 몇막 몇 장을 어떻게 쓸 것인지, 내 인생 몇막 몇 장을 잘 쓰기 위해서는 사설 손으로 옮겨 쓰기가 문장의 고급화, 면접의 고급화가 가능하다. 이 말씀을 드렸고요. 바로 전 강의에서는 내가 도전하고 싶은 직업은 뭐고 그 직업에 적합한 직장은 어딘지 그런 분석하는 것까지 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미래 트렌드 직장에 대해서 제가 쭉 시나리오 적은 걸 갖고 이렇게 보여드렸죠. 그걸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여가 스포츠, 관광 관련 직장이 지금 많은 일자리가 생기는 사례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강남 스타일, 별에서 온 그대, 별그대라고 그러죠. 그런 등등으로 한류 바람이 엄청나게 부르고 있고, 그래서 관광산업이 지금 기회의 순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의 우수한 인재가 얼마나 활약을 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 관광시장이 많이 커질 수도 있고, 또한 여러분의 일자리도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균인 그 연령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 노인 케어, 복지, 웰빙 이런 직장이 굉장히 또 많이 뜨는 직업입니다. 시골에 가서 이렇게 중소 농어촌에 가도 헬스장이 있을 정도로 지금 헬스 트레이너라든가 헬스와 관련된 관심이 많이 높아지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강의하는 대학에서도요, 스포츠 체육학과, 스포츠 생활체육학과 이런 출신들이 다른 어떤 전공자보다도 취업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유사 전공인 경우는 지금 현재 도전하는 그 직종으로 일자리가 많이 나오지 않는다. 그럼 이렇게 팽창하는 직장을 여러분이 도전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문화 콘텐츠, 공연 예술 이런 거.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많은 공연물과 TV 드라마 또는 개그 콘서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거에서는 스토리가 있어야 되고 컨텐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직업, 그리고 이 환경과 관련된 직업은 뭐냐면 지금 재활용품을 우리가 도시의 광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버리는 쓰레기, 음식 쓰레기, 또 재활용 물품 여러 가지가 다 그 도시의 광맥으로서 그거를 어떻게 재생시키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생산성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직종 역시 새로 떠오르는 직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기후 환경 변화에 따라서 지금 지구 온난화가 심각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과 관련된 직업. 그리고 제가 아주 강추하는 게 바로 이 빅데이터입니다. 그게 정보관리사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걸 취득하면은 취직을 할 수 있는데, 이런 빅데이터 관련해서는 그동안 통계학과라든가 그런 전공만이 이 분야인데, 빅데이터는 분석하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분석할지 기획을 하는 능력이 그 이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빅데이터 관리사가 돼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여러 전공자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SNS 분석, 앱 개발, 그 다음에 전자결제. 여러분들이 요새 뭐 하면 다 인터넷으로 전자결제하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전자결제 시스템, 지금 인터넷으로 구입하는 그 시장이 요새 많이 뜨고 있는 쿠팡이나 위메프 같은 시장이 한 기업체의 매출 규모가 조 단위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전자결제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자결제, 그 다음에 포인트 적립. 옛날에는 그냥 포인트, 마일리지 이런 거는 그냥 심심풀이 땅콩으로 하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그거 자체가 돈으로 환산되고 그걸 갖고 사회복지에 기여금으로도 낼 수 있고 돈으로 거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포인트와 관련된, 마일리지와 관련된 전문적인 회사까지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0년 전, 20년 전의 사고를 갖고 부모님께서 요구하는 그러한 직종에만 매달릴 필요 없고 늘 변화되는 새로운 직업에 대해서 이해하고 알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또 새로 뜨는 직업이 물류 관련 직장입니다.
과거에는 퀵 서비스예요 이러면은 연세든 몇몇 분이 지하철 타고 뭐 오토바이 타고 이런 식으로 배달을 하는 정도로 생각했지만 이 물류 산업이 어마어마하게 큰 산업으로 지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류 파트에 본인이 뭐 배달원이 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그 이상으로 물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획을 하는 그런 일도 새로운 직종이 될 수 있고요. 관광, 여행, 호텔 뭐 이런 거는 누누이 말하는 관광 산업이 지금 대한민국이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뜨는 직업이고요. 그 다음에 경비, 보안, 인터넷 마켓 이런 것이 바로 미래 트렌드 직장이고 여러분들이 그럼 그 직장을 도전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자기소개서는 어떻게 써야 된다는 걸 제가 그 스토리를 통해서 알려드렸고요. 이따가 또 샘플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력서를 작성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에다가 서류를 낼 때는 이력서를 제출하고 자기소개서를 제출하죠. 또 더 나가서 포트폴리오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제출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자료를 만들었다든가 어디를 방문했다든가 또 어떤 회의를 했다든가 이럴 때 반드시 그거를 설명하는 사인보드 앞에서 사진을 찍어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새는 여러분들이 무슨 책을 보더라도 글을 읽기보다는 사진을 많이 보죠. 비주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느 날 갑자기 어머 나 어느 회사 가니까 포트폴리오 빨리 작업해야지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쌓아서 모아놔야 됩니다. 그래서 말로 제가 A라는 회사에서 인턴을 했고 A라는 회사 B 부서에서 인턴으로 능력을 인정받으면서 중요 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를 사진으로 다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포트폴리오까지 하면 굉장히 경쟁력이 여러분들이 면접을 보거나 자기소개를 하는 그런 기회 때 그러한 자료를 보여주면서 여러분이 브리핑을 한다면 차별화된 경쟁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력서는 뭐 아주 고전적인 문서죠. 누구나 쓰는 문서. 그렇지만 그 문서에도 어떻게 작성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릅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 자기가 어떤 기간 동안 어떤 일을 했고 어떤 곳에서 어떤 일을 했다 그랬는데 막연한 경력만 쓰는 게 아니라 여기다 상세한 내용을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회사가 궁금해하는 거는 이 사람이 어디 가서 일했다. 그럼 어디 가서 구경만 했는지, 심부름만 했는지, 복사만 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거기서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업무를 했다라는 설명을 이렇게 썼을 경우에는 어떤 기대 효과가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너무너무 취업하고 싶어 하는 그런 회사들, 소위 말하는 대기업에 얼마나 많은 이력서가 오겠습니까? 하여튼 20만 명이 시험을 보는 경우도 있대니 그 많은 이력서가 왔는데 그 이력서를 인사 담당자가 도저히 물리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8, 90%는 쓰레기통에 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지만 이력서의 첫 페이지는 읽게 돼 있어요. 3페이지, 4페이지 자기소개서까지는 못 넘어가도 첫 페이지를 읽는데 거기에 상세 내용 속에 이 회사가 너무나 우리 회사는 좀 홈페이지 관리가 열악하다. SNS 마케팅이 열악하다. 이런 식의 아쉬움을 갖고 있는 차제에 그 상세 내용에 저는 인터넷 온라인 마케팅을 SNS를 통해서 4년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라고 해서 그 상세 내용을 기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재만 하는 게 아니라 굵은 글씨로 딱 표시를 해놓는 거죠. 그러면 버리려고 탁 하다 이거 뭐야? 그럼 자기소개서 한번 상세히 볼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제출한 문서에 깊이 있는 관심을 유도하는데 이력서에서 자기가 했던 경력사항에 구체적인 상세 내용을 넣는 것이 굉장히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는 5가지 틀로 주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회사마다 약간의 그 표현은 다를 수 있겠지만 성장 과정, 도대체 어떤 집에서 어떤 시절을 보내면서 학교 생활을 어떻게 했을까 궁금하죠. 그 다음에 성격의 장단점. 그러면 대부분 다 장점을 쓰죠. 단점 써도 구태여 단점이라면 하면서 장점 비슷한 단점을 쓴다든가 이런 식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정직하게 쓰는 것이 오히려 경쟁력이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장 과정과 성격의 장단점을 쓴 다음에 쓰는 것이 입사 지원 동기, 그 다음에 활동 사항 및 경력. 이 활동 사항 및 경력이 좀 바뀌어야 되겠네요. 활동 사항 및 경력이 바로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인 거예요. 이게 활동 사항 및 경력에 해당되는 사항이죠. 근데 그거를 이력서에다가 이렇게 상세하게 매력적으로 써놓는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로 넘어가서 그게 뭘까 하고 찾아보는 효과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입사 후 포부 및 계획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이제 많은 자기소개서를 보면은 성장 과정과 성격의 장단점을 쓰거나 또는 활동사항, 경력, 자기가 그동안 살아왔던 그 내용을 한 8, 90% 써요. 그리고 입사 지원 및 동기와 입사 후 포부는 10% 내지 20%를 써요. 근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 이 자리에서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걸 거꾸로 해야 됩니다. 성장 과정과 성격의 장단점, 이거는 한 20%. 그 다음에 활동 사항 및 경력과 입사 지원 동기, 그 다음에 입사 후 포부 및 계획을 80% 이상을 써야 돼요. 왜냐? 회사가 요구하는 거는 바로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와서 어떤 일을 어떻게 잘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러기 위해선 우리 회사에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하면 어떤 일을 찾아야 돼요. 이 회사가 짜장면집인데 나는 냉면 잘 만듭니다 라고 써서 보내면 합격을 할까요? 못 할까요? 그러니까 내가 그 회사를 도전하기 전에 짜장면에 관심이 많은 회사인지 냉면에 관심이 많은 회사인지를 구체적으로 학습하는 게 전제돼야 되고, 제 강의에 바로 빅데이터 마이닝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전하고자 하는 회사를 정확히 분석하는 거. 회사 분석 과정에서 회사가 원하는 인재상이나 기업 철학을 그래서 정확히 파악하고, 이미 쓴 자기 스토리 중에서 회사가 원하는 인재상하고 부합되는 부분, 그 접점을 찾아서 강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원 동기와 취업 후 포부 계획을 쓸 때는 포털 사이트에서 회사명을 치거나 관련 기사를 분석하면 그 회사가 지금 어떤 거를 가장 관심 갖고 진행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내용 중심으로 이제 쓰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포털 사이트에 회사명과 회사 주력 상품, 그런 관련 어들을 검색을 하면서 빅데이터 마이닝을 하면 그 회사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그 마이닝을 한 하나의 구체적 사례를 설명을 하면서 얘기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 빅데이터 마이닝을 통해서 취업 상담, 또 취업 상담 중에서 자기소개서 쓰고 자기소개서 중에서 지원 동기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학습을 하게 되고, 그거를 많은 학생에게 알려줘야겠다라고 생각한 계기가 있습니다. 2013년 작년이죠. 9월 5일 한 통의 편지가 왔어요. 이제 비서학과 복수 전공을 하는 학생인데 자기가 취업을 하고 싶다. 근데 자기는 취업 관련해서 막막하고 아무런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말을 하기를, 이 학생이 이력서도 안 보내고 내용이 날라왔기 때문에 이력서에 샘플을 보내줬어요. 이력서의 샘플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력서 샘플로 이 양식을 보내주면서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주요 활동 및 경력에 반드시 활동 내용을 쓰는 게 중요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굵은 글씨로. 그래서 자기소개서까지 읽고 싶은 이력서를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수업 들었던 이 많은 내용도 반드시 쓰세요. 이유가 뭐냐면은, 회사에서는 그래도 귀동냥으로라도 강의를 들은 사람은 안 들은 사람보다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자기네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얘가 학습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력서의 포인트는 중요 활동 경력사항을 쓰는 것과 이수 과목을 쓰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양식이든 그 양식을 만들어서 요 두 가지를 반드시 포함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는 성장 과정, 뭐 이런 대학생활, 본인 생각 이런 등을 쓰지만 반드시 중간 제목을 빼는 거예요.
중간 제목을 이 본문을 안 읽어도 될 정도의 키워드, 이 본문의 내용을 함축하는 중간 제목을 쓰는 거죠. 그러면은 인사 담당자가 아, 이 본문을 읽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만큼 매력적인 제목을 빼는 것도 굉장한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기소개서를 일단 만들어서 보내면은 읽혀지는 자기소개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읽혀지는 자기소개서를 만들라고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어떤 회신이 왔냐면 메일로 상담 의뢰했던 누구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월급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취직을 빨리 하고 싶고 구체적으로 뭘 준비해야 되는지 알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빨리 취업, 이거는 뭐 이 학생은 비서였지만 그냥 모든 직종 다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선 우리 홈페이지, 이 홈페이지엔 비서에 관한 게 많은데 예, 여러분의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앞서서 말씀드린 이런 포털 사이트, 도전하는 직장들을 찾을 수 있는 이 포털 사이트에서 일단 많은 취업처를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 취업처 30군데 제가 이력서 내라고 말씀드렸죠. 30군데 이력서를 내려면 이 모든 데를 다 서치해서 취업할 곳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력서를 써라. 취업 정보를 모아서 이력서를 제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학력과 경력을 쓸 때는 경험 내용을 반드시 많이 쓰도록 해라. 그리고 과외 활동에서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경험한 걸 구체적으로 자기소개서를 쓸 적에 제일 첫 강의에서 말했을 거예요. 도전적이다, 창의적이다 이런 내용을 단어로 쓰지 말고 내용으로 써서 그 내용을 읽은 사람이 어머 이 사람 정말 창의적이네. 어머 이 사람 정말 도전적이네. 이런 생각을 갖도록 쓰는 거고 더 중요한 거는 만약에 아르바이트나 인턴을 했으면 더 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런 걸 안 한 학생도 학교에서 동아리를 했다든가 여러 가지 경험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경험 과정에서 과외활동 이런 게서 업무 습득 사례를 구체적으로 쓰는 게 중요해요. 업무 습득 사례.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고 이제 이력서와 자기소개를 그렇게 해서 매력적인 이력서를 만들어서 읽게 만드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지원 동기, 성장 과정, 성격의 장단점을 있는 그대로 포장을 하면 진솔하게 와닿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있는 그대로 쓰는 거고 이렇게 해서 이력서를 내라 했더니 그 학생이 이력서와 자기소개를 작성했다고 또 체크를 해달라고 또 연락이 왔습니다. 예. 그랬는데 이제 그 다음에는 자기가 그 덕분에 그런 이력서 덕분에 오릭스라는 이게 굉장히 좋은 회사더라고요. 이 회사에 1차 면접 기회를 얻었대요. 1차 면접을 얻었는데 어떤 질문을 그 예상 질문이 뭐고 자기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막막하다. 이러면서 회신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때서부터 이제 서치를 하는 방법을 알게 된 거예요. 이제 근데 이 서치 방법을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알게 된 게 아니라 제가 처음 1강에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가 국회 보좌관 출신이라고. 국회에서 보좌관을 22년 하는 동안 22번의 국정감사를 치렀죠. 국정감사를 치르려면 매번 제가 수감기관이라는 기업체를 늘 감사하려면 분석해야 돼요. 그래서 그 분석하는 방법을 갖고 이 학생한테 알려준 거예요. 투자자문회사가 지금 오릭스라는 회사가 투자자문회사니까 투자자문회사라는 걸 갖고 너가 한번 검색을 해봐라. 그랬더니 오릭스 투자자문회사에 대해서 쫙 검색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검색한 내용 중에서 이 회사가 기업 사냥꾼이라는 내용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회사는 기업 사냥꾼, 그러니까 돈이 굉장히 많은 회사죠. 그래서 전략 파트너로 기업 사냥꾼으로서 그러니까 금융회사 돈을 많이 갖고 가장 큰 투자를 하는 회사야. 망해가는 회사를 사서 자기네가 잘 그걸 보존한 다음에 비싸게 팔고 이렇게 이익을 남기는 회사인 거예요. 이 회사가. 그래서 그 회사가 그런 그 이익을 남기는 회사라는 여러 내용을 네가 읽어봐라. 그래서 내가 그 내용을 봤더니 오릭스는 투자회사임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기업 사냥꾼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관련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모두 정독해 보기 바라고 특히 머니투데이에 올라온 기사 오릭스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사다.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렸죠. 이게 머니투데이에 최근에 STX를 매입을 하고 지금은 이 시점은 이거를 농협인가 어디에 매각을 했다고 어느 회사인지 매각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기사를 충분히 읽어라. 그러면 그런 내용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많이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오릭스라는 회사는 기업 사냥꾼이라는 말은 긍정적이진 않죠. 부정적인 내용이다. 근데 그런 내용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을 보다 보면은 사후정산 이 내용 속에 더 의문이 가는 내용들이 있어요. 회사에 대해서 그래서 STX를 매입을 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릭스와 제가 이 샘플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그 기사 읽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기사 속에서 등장하는 단어를 갖고 또다시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또다시 검색을 해서 근데 오릭스가 지금 재매각을 해서 먹튀라는 논란을 듣고 있는 거. 그걸 제가 그 학생을 상담할 때는 2단계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오릭스라는 회사를 충분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늘 어떤 회사를 사고 팔고 이런 회사예요. 그렇지만 직장으로 들어갔을 땐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은 회사이기 때문에 연봉이 센 회사예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회사이냐와 내 연봉이 세냐는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는 있는 거고요. 그래서 부정적인 내용이다. 외국계 회사인데 검색한 거로는 일본 회사로 파악돼서 영어보다는 일어가 중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 학생이 저한테 그걸 물어봤어요. 외국계 회사인데 1차 면접 때 영어 면접은 준비해야 되나요? 이러고 나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영어보다는 일어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걸 보내줬더니 이 학생이 또 3차로 다섯 번째로 또 질문이 왔어요. 알려주신 대로 머니투데이에 올라온 오릭스에 관한 기사를 읽고 면접장에서 면접을 잘 볼 수 있었습니다. 영어 면접은 없었고요. 2차 임원 면접이 남았는데 지금은 설레입니다. 반면에 임원 면접이 처음이라 더 긴장되는데 꼭 합격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또 회신이 왔어요. 그래서 좋은 소식을 이어서 알려줘서 감사하다. 최종 면접의 요령을 안내하면은 오릭스 회사에 대해 더 많이 연구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디 면접을 할 적에는 그 회사의 미래 비전과 내가 추구하는 미래 비전이 같다는 얘기를 하는 걸 굉장히 회사에서 점수를 높이 줍니다. 이유는 내 비전을 위해서 다 최선을 다하잖아요. 근데 내 비전과 회사의 비전이 같다는 거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학생과 자신의 미래 비전과 오릭스의 미래 비전이 일치된다. 그런 내용을 기사 속에서 찾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말을 안 시키고 기사 내용 속에서 찾는 거니까. 그러면 그 내용 속에서 회사의 미래 비전을 내가 그럼 과연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이런 건 뭐냐면 그런 업종, 투자 유치 회사에서 종사하는 커리어 우먼이라든가 성공한 사람들의 인터뷰를 보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인터뷰를 보면 그 사람들이 나는 20년, 30년 이 분야에서 일을 했는데 이거에서 일을 함으로써 이러이러한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러이러한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라는 말을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바로 이 단어를 인용하면 돼요. 제가 오릭스를 도전하게 지원 동기가 뭐죠? 이렇게 말하면 제가 오릭스를 도전하기 전에 투자 자문이라든가 투자 회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 우연찮게 김상경 원장님의 인터뷰를 봤는데 그 김상경 원장님이 투자 회사에서 이러이러한 보람을 느낀다는 내용을 보고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제가 바로 추구하는 미래 비전이 거기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회사를 도전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회사에서는 더 이상 매력적인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런 분들이 그런 인터뷰를 했는지 제가 아직 그 부분 안 해봤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요새 권선주 지점장이 이제 뜨고 계시니까 권선주 그다음에 보람, 미래 이런 걸로 한번
이래서 이렇게 검색할 때 검색 단어를 어떻게 조합을 하느냐가 굉장히 경쟁력 있는 검색을 할 수 있는 요령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네이버에서 제가 권선주 기업은행 행장이 이런 금융권에서 일하면서 어떤 보람을 느끼고 어떤 그거를 했다. 이런 내용을 한번 찾아보죠. 그러면 여기에서 머니투데이가 이제 제목이 그래서 그러니까 관련 분야를 많이 인터뷰를 했네요. 금융권에서 여섯 최고 경영자나 임원들이 등장하니까 역풍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분들 갑자기 튀어나오지 않았어요. 한 단계 올라선 것 뿐입니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 남성보다 늦었잖아요. 준비했으니까 이제 임원 반열에 오를 때가 됐습니다. 여기서 한번 보람이라는 단어로 바로 가볼까요? 여기서 보람을 여기서밖에 안 찾았네요. 만난 게 보람 있다는 말만 했네. 여기에서 이제 공동의 희망을 갖고 있어서 힘들지만 보람이 여기서 이제 늘 힘들지 않았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래도 꼽자면 남편이 먼저 돌아가셨을 때 암으로 5년 반 동안 투병했는데 투병할 때만 해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의 희망을 갖고 있어서 힘들지만 보람 있게 보냈다. 그러나 돌아가신 후에 아쉽게도 지금 이 내용 속에서 보람 있는 내용을 지금 이 기사 검색에서는 못 찾고 있는데요. 아무튼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런 성공한 사람들이 보람 있었다라는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 인터뷰를 그러니까 보람에 대한 거를 찾아서 나도 그 보람을 찾고 싶다 이런 내용을 하면 효과가 큰 거죠. 그리고 오릭스를 알게 된 것도 뭔가 임팩트 있는 사건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도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너 나 어떻게 알게 됐어? 이랬는데 그냥 뭐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내가 지나가다 너를 봤는데 너의 그 향기로운 향이 느껴져서 봤더니 너였어. 뭐 이러면은 굉장히 감동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회사를 어떻게 알게 됐죠?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이렇게 임팩트 있고 감동적인 스토리를 찾아서 만들어 보는 것도 굉장히 면접에서 성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학생이 오릭스를 알게 된 거 이런 것도 그런 감동을 상대방을 감동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준 결과 최종 합격이 됐다는 메일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부터 이렇게 기업을 도전을 하고자 했을 때 그 회사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을 해주면은 취업이 가능하겠구나 이런 답을 찾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부터 제가 이제 지금 이런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민경 취업진로지원센터. 이제 많은 학생들을 이제 상담을 해주다 보니까 이게 아깝다. 학생들 이렇게 뭐 몇몇 사람만 볼 게 아니라 여러 사람 관심 있는 사람에게 볼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이런 생각으로 이제 쭉 이런 상담을 많이 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몇 가지를 이제 상담했던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런 마이닝을 통해서 한 그런 사례를 여기 이제 이 학생의 경우 삼성전자를 도전하는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력서 중에 주요 활동에서 비서 활동 내용에서 비서협회 홍보, 인터넷 마케팅 홍보, 그러니까 비서협회 홍보했던 걸 인터넷 마케팅, 같은 용어도 그냥 이런 홍보보다는 인터넷 마케팅, 온라인 마케팅 이런 식으로 트렌드를 잡는 용어로 바꿔주는 거죠. 자기소개서를 쓸 때. 이런 식으로 바꾸면 참 좋겠다. 이런 내용으로 답장을 해줬고요. 지원 동기를 그러니까 현재 쓴 문장이 좋긴 하지만 감동을 주지는 못하고 있다고 본다. 이유는 그냥 개론적인 입장에서 좋은 글과 단어를 모아놓은 내용이라고 본다.
이력서에서는 지원 동기가 가장 중요한 만큼 더 진지하게 삼성전자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삼성전자 이제 도전하는 케이스였어요. 삼성전자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1993년에 이건희 회장이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꿔라고 하면서 신경영을 주창한 바 있다. 당시 기사를 읽어보면은, 그래서 읽어보게 이렇게 클릭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검색을 할 때, 마누라 자식 이거로 마누라 자식 삼성 이런 거 치면은 바로 그렇게 검색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포털에서 검색어를 어떻게 조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마누라 또 뭐죠? 자식 그 다음에 자식 삼성 여기 그러면 이렇게 바로 나와요. 옛날에 했던 그런 기사들이 이렇게 검색하면 얼마든지 그래서 제가 이걸 마이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무궁무진하게 내가 도전하고자 하는 회사를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1993년에 이건희 회장이 100여 명의 임원들을 모아놓고 마누라와 자식을 바꿔라 라는 신경영을 이렇게 주창을 한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삼성전자가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을 하는데 엄청 발전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기사를 보도록 했어요. 그러면 그 기사를 보면 삼성전자가 어떤 철학과 그거는 뭐냐면 지금도 삼성은 위기의식, 지금 세계 1위에 핸드폰 시장을 1위로 점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론을 계속 주장하고 있어요. 그만큼 미래를 준비하고 현재에 머무르지 않는 게 삼성의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 경영 철학을 이해하는 내용을 충분히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희 마누라 바꿔로 검색을 하면 이런 기사가 나오는 거죠. 이런 기사들을 쫙 다 읽어보는 거예요. 다 읽어서 그 회사가 원하는 게 뭔지를 정확히 이해를 하려는 노력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문장을 어떻게 풀어나가다 보면은 그러니까 그 마누라를 바꿔라는 그 내용을 쭉 읽어요. 그러면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10년 후를 고민하면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하는 기업 문화와 정신을 접하면서 제가 늘 생각하는 말, 익숙함과의 결벌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곤 합니다. 라고 삼성전자에 도전하는 지원자가 이 말을 쓰면 굉장히 매력적이겠죠. 그러니까 저는 1993년에 이건희 회장님께서 주창한 마누라를 바꾸라는 그 신경영 철학에 대한 거에 대해서 많이 관심 갖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10년 후를 고민하는 그런 긴장을 놓지 않는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 기업 문화라고 생각을 하고 그 기업 문화와 저는 이런 점에서 같습니다. 익숙한 것과 결벌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는 저의 생활 태도하고 맞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훌륭한 사람들이 쓴 아주 그 용어, 그 촌철살인적인 좋은 말들을 많이 기록해 두세요. 기록해 두셔서 자기소개서를 쓸 때 자기 말과 마무리를 그걸 사용해 주면 아주 피니싱이 멋있게 잘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익숙한 것과의 결별이라는 말이 자기 거가 아니더라도 마지막에 클로징 정도에는 이거를 썼을 경우에는 여러분의 문장을 아주 고급화시킬 수 있는 거죠. 성장 과정에서는 대체적으로 잘 썼고 마지막 문장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솔선수범하여 성적 우수상과 선행상을 받으며 성실하게 학교 생활을 하였습니다를 솔선수범한 이와 같은 경험들은 이제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렇게 표현을 바꾸라고 알려준 거예요. 여기서는 너무 좋은 단어만 막 나열했어요. 그리고 그러며 막 이런 식으로 표현했고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돕는 거는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솔선수범한 이와 같은 경험은 제가 뭐 여기선 비서라고 했지만 비서 아니어도 돼요. 여기에서 직장인으로 활동하면서 신뢰받는 목소리를 갖고 어떤 일이든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업무 능력을 가졌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겠죠. 그런 식으로
또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한테 또 소개할 다른 사례를 또 소개를 하면 여기서 지금 성공 취업, 성공 직장 생활을 위한 비전 찾기에는 이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에너지관리공단에 도전하는 거, 여기 전자 잠깐만. 여기 금호고속에 취업을 원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우선 이 학생에 대해서는 이제 이 학생이 뭐라고 보냈냐면요. 자기가 금호고속을 도전해야 되는 이유는 자기는 버스를 타도 항상 금호 버스를 탄대요. 그래서 그 옆에는 금호 옆에는 항상 자기가 있대. 이거 굉장히 유치하고 진부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나의 파트너와 같은 금호고속은 설득력 없는 아부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뭐 근거도 없이 파트너 같은 금호고속. 그 옆에는 금호고속이 함께 했습니다 보다는 여행을 좋아하던 저에게는 금호고속의 서비스의 차이를 많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의 표현이 더 좋았겠죠. 그리고 이제 금호고속에 대해서 좀 더 알기 위해서 이제 이 회사가 뭘 원하는지를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그럼 고속버스와 경쟁력을 한번 검색을 해보면은 지금 금호고속이 최고의 고속버스로서 많은 이용자로부터 호응을 받는 회사가 되고 싶은 게 그 회사의 목표일 것이고 그런 거를 만드는데 기여할 인재를 뽑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속버스와 스페이스하고 경쟁력을 해서 검색을 하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러면은 여기 내용 중에서 여러 가지를 검색해 보는 거죠. 그래서 내년부터는 고속버스에도 침대가 등장을 한다. 또는 뭐 고속버스 운전기사 연봉이 그러니까 고속버스에 이제 서비스 경쟁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KTX가 굉장히 서비스가 좋아지다 보니까 그런 환경 개선을 위해서 다른 버스들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색하면서 분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고속버스 플러스 경쟁력 플러스 서비스로 또 검색을 해요. 그러면 서비스 경쟁을 그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독일 여행 또 다른 선택, 장거리 고속버스의 탄생, 그래서 외국의 사례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고속버스와 비교한 철도의 경쟁력, 고속버스의 몸부림, 고속버스는 살아남을 것이다. 고속버스가 지금 KTX와의 경쟁력에서 밀리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자기가 원하는 직업의 세계를 더 많이 찾고 이해하는 이제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 또 뭘 했냐면 고속버스 경쟁력 서비스 플러스 사설. 여기서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설 쓰기를 굉장히 권장을 했어요. 그거는 사설 안에는 모든 지혜가 숨어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똑똑한 사람들이 글을 쓴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대부분 사설을 검색했을 땐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그 분야의 문제점을 예리하게 분석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게 좋다라는 걸 안내해 주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철도 파업이 종결돼 이전은 민영화라고 했는데 여기서 고속버스, 여기서 고속버스와 경쟁력, 여기에서 보면은 이 내용에서는 지금 오히려 이제 고속버스가 KTX가 요번에 파업을 하는 것이 기회가 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KTX가 공기업이고 고속버스는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요번에 철도 파업이 그 버스 회사의 경쟁력을 키워줄 수 있고 국민적 신뢰를 쌓을 수 있었던 좋은 기회라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들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사 검색을 여기서 이제 가장 포인트는 뭐냐면 어떤 검색어를 넣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고속버스라는 큰 카테고리로 검색을 하다가 이제 금호고속이라는 작은 카테고리로 한번 다시 검색을 해서 금호고속 자체만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뭐 이런 거, 경쟁력은 뭐가 있나 이런 걸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금호고속의 경쟁력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나오고 있네요. 왜냐하면 여기서 금호고속이 나와야 되는데 금호건설과 관련된 내용이 주로 나오기 때문에 근데 지금 한국산업 브랜드 파워에서 소비자가 선택한 거에 금호고속이 고속버스 안에서 선택이 됐어요. 2013년 3월 6일 날 기사가 났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검색을 하고 3월 7일 날 면접을 하러 갔어. 그러면 다른 수험생들은 이 사실을 모르는데 이 기사를 검색한 학생은 이 내용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내가 너무너무 자랑하고 싶은 건데 다른 사람이 먼저 알고 있을 때 그 사람 엄청 사랑스러워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 기사를 검색을 하고 갔는데 뭐 금호건설에 대해서 아는 게 있나요? 라고 딱 물어봤는데 지금 제가 오늘 아침 기사를 봤는데요. 한국 산업 브랜드 파워에서 소비자가 선택한 특급 브랜드로 고속버스 분야에서 금호고속이 1등 브랜드로 그러니까 브랜드 파워 1위로 선정이 됐습니다. 저는 그런 프라이드를 이어가는 금호인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면접에서 답변을 하면 여러분은 당연히 합격을 하는 거죠. 물론 자기소개서에서도 그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력 했고요. 금호건설, 금호인 지금 제가 아까 앞으로 뜨는 그 산업 분야에서 물류를 말했어요. 물류. 그동안 이런 고속버스 회사에서는 그동안은 사람을 이렇게 태워서 이동하는 거에 주력을 했다면 지금은 시장 규모가 택배나 물류 쪽에 더 비중이 커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이 10년 후, 20년 후를 바라보는 안목을 갖고 답변을 한다라고 했을 때 택배 산업과 이런 금호건설, 택배 여기서도 지금 금호건설이 계속 상을 받는 게 많이 나오네요. 그래서 금호건설의 경우는 2013년 6월 28일에도 9년 연속 상을 받은 사례가 있어요. 이런 택배 고속 터미널 이런 기사들을 보면서 지금 고속버스 회사들이 그러니까 화물 위주의 물류 회사로 새로운 시장 개척을 하고 있는 사회적 현상 을 이야기하면서 뭐 페덱스라든가 세계적인 DHL이라든가 그런 거와 견줄 수 있는 물류회사로 성장을 하는데 제가 이익을 담당하고 싶습니다. 라는 기사를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를 지원 동기를 이렇게 쓰면 막연하게 저는 금호고속을 자주 타기 때문에 금호고속은 항상 제 옆에 있고 이런 식의 자기소개서를 쓰는 사람하고는 엄청난 경쟁력의 차이가 나는 거죠. 이 외에도 여러분들한테 또 노란 풍선, 여행사에 이제 노란 풍선을 이제 도전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노란 풍선에 대해서 검색한 것도 하나를 보여드려요. 여러분들이 이 사이트를 들어가서 보시면은 많은 사례를 이제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취업 도전자의 상담. 10월 12일 노란 풍선 예, 노란 풍선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여기서 많은 내용을 빼고요. 바로 서치한 내용 중심으로 할게요. 그래서 여행과 고객 맞춤을 해서 검색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노란풍선에서 고객 맞춤을 검색한 이유는 노란풍선이 그 여행 기획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차별화 전략이 고객 맞춤형의 프로그램을 많이 짜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행사는 이제 과거에는 뭐 20명, 30명을 어느 여행으로 목적을 갖고 동일한 사람을 모아서 하는 거라면 이제는 맞춤 여행의 전문 그런 블루오션의 시장을 개척하는 노란풍선은 1:1 맞춤 상담을 통해서 이런 여행 프로그램을 차별화 전략을 짜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학습을 해서 과거에는 가지 못했던 장소를 개발을 해서 1:1로 가고 그런 개발 프로그램의 창의력과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인재라는 거를 자기의 경쟁력으로 강조할 수 있는 내용들을 여행, 고객 맞춤 이런 걸로 검색을 통해서 확인해서 알려주는 거죠. 거기서 자기소개서를 쓸 때 나는 이런 경쟁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제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 외에도 지금 이 사이트에는 언제서부터 지금 이렇게 취업 분류하는 게 시작이 되냐면 4페이지서부터 지금 시작이 되고 있어요. 맞춤형 컨설팅. 그래서 여기에서 물류 분야, 로펌, 외국 변호사. 지금 짧은 시간 안에 가장 많은 설명을 말해줄 수 있는 걸 찾아주려고 여러분들하고 지금 제가 찾고 있는 거예요. 여기 현대파워텍이라는 회사. 이 회사를 검색을 하면 이제 회사 위주의 검색 부분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현대파워텍에 대해서 일단은 내가 어느 회사를 도전한다고 했을 땐 일단 그 회사의 이름을 갖고 홈페이지부터 들어가세요. 그래서 이렇게 홈페이지를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그 회사의 기업 정보에 들어가면은 여기는 CEO가 좀 자기를 강조하지 않는 기업인 것 같은데요. 여기 개요 CEO 메시지가 나오죠. 이분들의 CEO 메시지를 여러분들은 숙지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분이 나름대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여기다 써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CEO 인사말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력서에 지원 동기라든가 취업 후 포부를 말할 때 그거를 사용하려고 노력하는 게 필요하고요. 여기서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니까 변속기를 생산하는 걸로 시작된 회사임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회사에 더 들어가 봤더니 이제 연역을 보는 거죠. 이 회사가 얼마나 됐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회사가 오랜 역사를 가진 회사일수록 안정감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반드시 방문해야 될 거는 CEO 인사말 방문해야 되고요. 연역을 방문해야 돼요. 연역을 보면 이 회사는 지금 2001년 뭐 요때서부터 2001년서부터 시작된 자동 변속기를 생산하는 회사인 거예요. 그래서 연역을 받고요. CEO 메시지를 받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CEO가 강조하는 키워드를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보는 거죠. 국내 최초의 자동 변속기 전문 기업이라는 거에 대한 프라이드를 갖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글로벌 생산 공장을 중심으로 280만 대에 이르는 대규모 변속기 생산 능력을 갖고 있고 변속 감과 연비 향상, 내구성 등 변속기로서 갖춰야 할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는 현대 파워텍의 변속기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고요. 고효율, 고성능의 차세대 파워 트렌드인 기술 연구 개발에 주력을 해서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미래 가치를 창출하는 회사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파워텍의 지금 현황은 중국의 공장을 건설하고 있어요. 중국의 공장을 건설해서 이게 지금 작년 9월 27일 준공식을 할 예정이었던 거죠. 지금 이미 이제 공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회사에 마치 그 회사를 오래 다닌 사람 같이 세세한 내용을 학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회사가 그렇듯이 기업 이미지를 위해서 많은 봉사활동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이제 파워텍이 최근에 뭘 하고 지내는지를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2014년에 2월에 파워텍이 달러화 표시의 회사채를 발행을 했어요. 그럼 회사채를 발행을 할 때는 이게 그 자금 유동성 위기라서 회사채를 발행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한 단계 위 회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발행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뉴스를 검색해서 나오면은 이거를 조금 전에는 페이지가 적었는데 이거 뉴스 더보기로 해서 계속 이걸 검색을 해서
2014년까지는 누구나 다 검색해 갖고 오는 기사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더 들어가서 뭐 이 회사가 지금 굉장히 잘 나가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사가 2014년 기사가 4페이지까지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8페이지 갔다 그러면 2012년 기사도 나오면 여기는 파워텍이 무역의 날 이렇게 수출탑도 탔고 이런 식으로 과거에 저소득층을 위해서 이런 노력도 했고 이런 회사의 히스토리를 연역에 표시 안 돼 있는 많은 내용들을 더 많이 파악을 해갖고 가면 부품회사에서 기술 교육도 지원을 하고 있고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긍정적인 요소, 그러니까 현대파워텍은 정몽구 회장을 사내 이사로 선임한 걸로 봐서는 계열사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깊이 공부를 해갖고 가서 어떤 말이고 마치 우리 집 얘기, 내 얘기 하듯이 자유롭게 자유자재로 얘기를 할 수 있을 만큼 그 회사에 대한 예습을 해갖고 가는 거야.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하는 거죠. 향상에 대한, 그래서 이 파워텍은 기술력 향상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높은 관심을 갖고 기술 향상에 노력하는 기업이라는 것도 강조하는 게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기사를 검색을 해서 그 회사가 갖고 있는 모든 지식을 다 습득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제일기획에 도전하는 학생 요거 하나 더 하고 이제 여기서도 제일기획이라는 건 광고회사잖아요. 그러면 광고회사의 시장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카피, 광고 이런 걸로 이제 검색을 해보는 거죠. 이 사람은 카피라이터를 도전하고자 하니까. 그러면 광고 시장이라는 건 지금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최근에 뜨는 광고. 왜냐하면 광고를 할 때는 상품을 팔아야지 광고를 팔아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성공적인 광고의 최근 광고가 무엇인지 정도는 이해를 하고 가서 말을 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사들을 충분히 읽고 추신수가 불고기 광고를 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광고도 이제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노이즈 마케팅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언론 보도가 되는 것도 꼭 광고로서 실패한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래서 본인들이 도전하는 회사를 제가 일일이 검색을 해 놓지는 못했지만 여기에서 성공 취업, 성공적인 직장 생활을 위한 비전 찾기 사이트를 들어가면 수많은 사례, 노란풍선, 의료 헬스케어, 안마 제작업소, 대경, 또 기업은행 컨설팅 한 거, 또 광고 기획사, 여루제를 도전한 학생의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여루제가 요새 광고 시장에서 중요한 젊은이들로 구성된 광고회사라고 그러는데 이 도전하고자 하는 학생은 행정학과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행정학과 학생이 광고회사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내용들을 쭉 보면서 본인들이 관심 갖고 있는 분야에 서치를 해놨던 사례를 보면은 그거를 따라하기를 하면 도움이 될 거예요. 여기서 마이크로 인피니티라는 회사, 마이크로 인피니티를 도전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그러면 먼저 아까 말했듯이 홈페이지부터 가는 거죠. 홈페이지에 가서 기업 소개에서 기업 이념, 경영 이념이 뭔지 이런 내용들을 충실하게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래서 기업을 보니까 항법 시스템 전문 기업이라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인피니티의 긍정적인 내용으로 나온 기사는 뭐가 있는지 살펴봤더니 항법 센서 개발 전문 회사고요. 이 회사는. 그래서 이제 컴퓨터 공학과나 이런 데 나오는 그래서 국내 시장의 90%를 점유하고 있는 시장이에요. 그럼 이런 걸 알고 말해주면은 회사 측에서는 굉장히 좋아하겠죠. 그리고 이런 그 기술력을 센서를 독자 개발을 했고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11년에 문을 연 이 회사는 정하경 사장이 창립했다. 정 사장은 국내 최초로 로봇 항법 센서를 개발하고 청소 로봇을 센서를 상용화시킨 인물이다. 서울산업대학교
군사에서 부교수를 재직하고 있는 중 군사용으로 사용되던 항법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 발전시켜 한 단계 더 나아가 민수까지 확장. 그러니까 지금 군수업체로서 군사용으로 하다는 걸 민간 대상으로 하는 로봇 분야의 항법 전문가가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현재 삼성전자, LG전자 이런 유수한 회사하고 협력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사장은 교수 출신이다. 이런 특징도 알게 되고요. 사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런 기사들을 이제 검색을 해보면은 게임기 나비를 이 회사에서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그 회사에 대한 어떤 제품을 개발했고 이 개발한 제품이 사회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이런 기사들이 나와 있고 또 위치 추적 로봇 청소 로봇에 대한 것도 파악을 하는 거고요. 기사 검색을 하면 충분히 모든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이 검색을 했을 때 이 기사를 내가 보는 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 검색을 한 거에서 2단계, 3단계 검색을 계속 이어나갔을 때는 거기서 습득한 지식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엄청난 경쟁력 있는 지식이 되고 그 경쟁력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자기소개서를 작성했으면 성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거 지금 마이크로 인피니티 지금 검색해드리고 있죠. 이렇게 그리고 현대 파워텔 마이닝을 한 거예요. 파워텍 검색했어요. 그러면 과연 검색은 어떤 식으로 하냐? 빅데이터 마이닝을 할 수 있는 방법은 회사명과 산업 분야를 두 단어를 넣고 검색을 한번 해보고요. 제일 먼저 하는 건 회사명으로 검색을 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회사명 스페이스, 여기서 플러스라는 건 스페이스예요. 산업 분야 두 가지로 검색을 하고 또 해야 되는 거는 산업 분야와 전망. 여기서 산업 분야라는 것은 뭐 항법 센서다 그러면 항법 센서가 되는 거고 뭐 로봇이나 하면 로봇이 되는 거고 또는 병원 코디네이터다 그러면 병원 코디네이터가 되고 이렇게 산업 분야의 명칭을 쓰고 또 스페이스 잡고 전망. 그러면 그 분야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를 알게 됐죠. 그러면 앞에 검색한 기사들을 쭉 읽으면서 그 내용 속에서 이건 좀 더 검색을 해야겠구나 라고 했을 때 또 추가 검색을 하고요. 그 다음 기본적으로 회사명하고 똑같이 해야 되는 게 대표자 이름을 갖고 검색을 해도 많은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 대표가 인터뷰한 내용들 이런 것들은 바로 그분을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는 소재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산업 분야에 대한 사설을 산업 분야 플러스 사설로 검색을 하게 되면은 그 분야가 지금 안고 있는 문제점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이 수많은 경우의 수를 갖고 검색어를 넣어서 검색을 한 다음에 거기에서 파악된 기업에 대한 지식을 내 스토리하고 접점을 찾아서 자기소개서를 쓰면은 경쟁력 있는 자기소개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제가 해놨던 샘플들을 봐주시기 바라고요. 취업이 지금 안 되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 일단은 눈높이를 조정할 것을 그래서 나는 이 회사를 가고야 말겠다 이런 것보다는 모든 회사에 내가 도전할 수 있는 모든 회사에 도전장을 내놔서 나를 뽑아주는 회사에서 최대한 열심히 하면 그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올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눈높이를 조정을 하는 걸 바라고요. 공격적 취업 도전이 바로 이제 살포하는 거죠. 그 다음에 포장하기보단 그대로 성실하게. 그러니까 포장이라는 거는 단어의 고급화라든가 또는 기업 분석을 통해서 기업과 나 사이에 접점을 찾는 일은 포장을 하지만 나의 스토리는 포장하지 마세요. 진솔하게 썼을 적에 상대방을 감동시킬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도전하는 회사에 대한 심도 있는 학습. 이거는 무엇보다도 경쟁력 있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데 절대적 요소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회사가 필요한 인재가 뭔지. 회사가 지금 물이 마시고 싶은데 인삼주 비싼 거 갖다 줘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현재 필요한 인재가 어떤 사람인지
충분히 기사 검색을 통해서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파악할 수 있는 요소는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파악해서 내가 잘난 걸 설명하려고 그러지 말고 이 회사가 필요한 인재가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하고 내가 바로 그 인재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스토리를 쓸 때 여러분들이 터닝 포인트나 이런 스토리를 쓸 때 너무 좋은 얘기만 쓰려고 그러시지 말고 어려웠던 시절 정말 남한테 알리기 어려운 위크 포인트도 과감하게 자기소개서에 쓰세요. 그게 바로 상대방을 감동시킬 수 있는 스토리라는 거. 그리고 터닝 포인트 후에 비포 앤 애프터를 써서 이런 터닝 포인트로 인하여 내가 이렇게 차별성 있는 경쟁력을 갖게 됐다라는 걸 써야지 헤맨 얘기만 쓰면 안 되고요. 그렇지만 아무리 정직하게 쓴다 하더라도 내가 도벽이 있었다든가 정직성을 의심받는 내용은 스토리로 빼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문장을 평가할 때 그쪽에서 보는 땐 사고력이 있는 사람인지 창의력이 있는 사람인지 개성이 있는 사람인지 꾸밈이 있는 사람인지 이런 포인트들을 주로 본다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아까 도전하고자 하는 회사들을 PPT로 제출했을 때 그 내용 속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맛보기를 보셨을 텐데요. 자기를 분석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도전하고 싶은 회사가 뭐 5개다. 그러면 그 도전하는 회사의 이름을 쓰고 그 회사가 요구하는 인재상은 어떤 사람인지를 보고 내 스토리 중에서 그 인재상에 적합한 키워드가 뭔지를 도표로 일단 만들어서 그거를 기사로 자기소개서로 재구성을 하면 더 완벽한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뭐 총무 업무를 하고 싶다, 마케팅 업무를 하고 싶다, 영업 업무를 하고 싶다 이러면 그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분석하세요. 그렇게 내용을 한 다음에 그 내용과 내가 경험한 내 스토리 중에서 해당되는 걸 또 맞춰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표현하는 거예요. 회사는 지금 잡채 만들려고 당면하고 시금치하고 돼지고기하고 당근이 필요한데 나는 두부찜 만들려고 두부 이런 거 갖다 줘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사의 인재상, 업무 분석 이런 걸 충분히 해서 내가 갖고 있는 요소 중에 그 해당되는 것 위주로 암만 더 좋은 게 있다 하더라도 그거에 해당되지 않은 건 배제시키고 선택과 집중으로 해서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기 스토리를 재구성하면 앞서서 말씀드린 내 인생 몇막 몇 장을 갖고 이 회사가 원하는 인재상, 이 회사에서 들어가서 해야 될 업무하고 맞는 내 스토리를 빼서 재구성을 하면 여러분들은 취업 성공의 길에 한 발 더 다가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